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늘어나면 모두가 행복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서울의 전셋값이 급등을 하면서 도저히 서울에는 살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전셋값이 이렇게 높고 매물도 없는 이런 상황에 사느니 차라리 3기 신도시를 노려서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그 지역으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하남, 고양, 남양주가 전셋값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사이에 무려 5천만 원 이상이 오른 단지도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초에 1년에서 2년으로 바꾼 이유가 전셋값 폭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오히려 더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죠. 3기 신도시가 확대가 되나, 확대를 시키나, 확대가 될 예정인가, 4기 신도시가 나오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거론된 지역이 광명이나 하남, 김포, 시흥, 안산 등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3기 신도시가 아직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기 신도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요. 다만 3기 신도시의 영역을,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혀서 3기 신도시 인근으로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낮추고 그리고 자산 기준은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산 기준은요, 민영주택은 없고 공공분양에 청약을 했을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이 있는데, 이 자산 기준을 높인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요, 공공분양에서 이루어지죠. 공공분양에서 이루어지고, 만약에 생애 최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청약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당첨을 뽑는 것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의 금액이 적으신 분들도 당첨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것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분양에만 적용이 됐던 걸 민간분양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3기 신도시가 이르면 내년 후반쯤 약 한 9,000세대 정도가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물량을 확대를 해서 집값을 잡고, 그리고 조만간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니까 심적으로 안정을 취하라라는 의도의 어떤 전략이었는데요. 이것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확대가 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될까요? 2년 거주가 안 되시고 최근에 이사 가신 분들은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겠고요. 사전 청약으로 이 물량이 많이 뺏기다 보면 그 뒤에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고 2년 이후에 공급되는 그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거주를 서두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울 전셋값이 급등을 하면서 하남이나 고양같이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그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셨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간 곳은요, 고양시로 많이 가셨습니다. 18,400세대 정도가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1,300세대 정도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하남시 1,380세대 이렇게 이주를 하셨네요. 자,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 물량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많은 축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의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기회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고 이들 지역으로 많이 가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셋값이 폭등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그 시기는 가을 이사철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년 거주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지역에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고요. 자, 심지어는요, 이들 지역은요, 아파트의 전세가 부족하니까 다세대나 오피스텔의 전세도 폭등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기 신도시나 아니면 다른 택지 개발을 함으로써 공급 물량을 늘리면 서울의 집값이 잡히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의 핵심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요. 서울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건축을 하거나, 두 번째는 재개발을 하거나, 세 번째는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밖에 서울의 핵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재건축은 완화가 될까요? 그 내용의 신문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완화를 안 하겠답니다. 서울 공급 대책은요, 도심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도심 재개발은요, 역세권이나 노후화된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늘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은 도심 재개발 쪽으로 공급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는 그러면 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마련 중인 공급대책 리스트엔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이외에 4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4기 신도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의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역시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다. 즉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재건축은요, 투기 세력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완화하게 되면 다시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는 그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재건축을 완화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요, 서울 세곡이나 내곡 등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야 된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 차원에서 집권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하겠소라고 한다면 공급될 수 있겠지만 서울시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급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요, 고위 인사들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곡동, 내곡동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을 보면 이 그린벨트는 미래 후대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과연 그린벨트가 풀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다면 정말 모두가 행복하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민주택은 특별공급으로만 채워질 수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 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인데요. 총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게 된다면 통장 금액 순으로 뽑는 일반 공급 물량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민영주택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43%가 특별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가 공급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린다면 지금까지 가점을 준비하셨던 일반 청약자분들에게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요,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자산 기준이 없는데요. 이것을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같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같이 넣겠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자산 기준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강스타의 한 줄평 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스타의 한 줄평은요, 그냥 추첨제나 늘려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